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최근 산불로 피해가 정말 심각했었는데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2021년 유럽에서는 산불 발생이 8배가 증가했고요. 작년 미국 서부도 화재로 큰 문제가 생겼었죠.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 문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남극 온도는요, 최고 영상 8.8도를 기록했는데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지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5도만 지구 온도가 더 올라가면 3억 5천만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감염병이 더 늘어나고 그때부터는 영구 동토층이 녹아서 메탄가스, 이산화탄소, 고대 전염병 바이러스 등이 나오면서 더 이상 인간의 노력이 의미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북극 동토층에 1조 7천억 세제곱미터 규모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는 약 50년치 전세계 화석 연료에서 배출된 탄소의 양과 맞먹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과거와 달리 유가가 올라도 탄소 배출 문제로 국가나 기업들이 원유 증산을 꺼려합니다. 친환경 딜레마에 빠진 거죠. 원유 시출을 늘리지 않으면요,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올라요. 그러면 경제가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시출을 늘리면 탄소 배출이 늘어나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CCUS입니다. CCUS는 기존 발전 산업 설비에서 배출된 탄소나 대기 중 탄소를 포집하고 처리하는 친환경 기술이에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보내지 않아요. 다 잡아옵니다. 그 발전 설비 운영을 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CCUS는 앞으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키 플레이어입니다. 한국도 2050 탄소 중립 계획에 그린 수소와 CCUS 병행 추진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2050년이 되면 이산화탄소 포집 능력은 연간 56억 톤에 이를 전망이고 글로벌 CCUS 시장은 2050년까지 연평균 17%, 2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CCUS에 투자하면은 돈도 벌고 지구도 살리는 일이 된다는 거죠. 기업은요, 탄소를 초과 배출하는 만큼 탄소 배출권을 사와야 돼요. 반대로 탄소를 줄이면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가격이 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탄소 배출권 무상 할당량이 매년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유럽 탄소 배출권 ETF인 KRBN도 2년간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무상 할당량이 줄어들면은 기업은 생산을 줄이던가 아니면 탄소 배출권을 다른 곳에서 사와야 됩니다. 하지만 둘 다 딜레마예요. 그 이유가 기업의 목적이 이익을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생산을 줄일 수는 없겠죠. 또 모두가 탄소 배출권을 사려고 하면은 탄소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겠죠. 그러면 생산을 해도 탄소 배출권 비용 때문에 이익을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기업은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생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탄소 절감 기술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탄소 절감에 성공한 기업들은 이제 남는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추가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CCUS를 설치한 기업들은 당장은 비용이 많이 들겠죠. 하지만 나중에는 더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같은 업종 내에서 어떤 기업은 이익을 내고 어떤 기업은 이익을 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살아남는 기업과 도태되는 기업을 가르는 게 탄소 배출을 줄여주는 CCUS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EU에서 추가 무역 관세 개념인 탄소 국경 조정세가 등장했어요. 앞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은 이익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탄소 절감에 돈이 몰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친환경 사업을 하는 주식은 자녀에게 선물해줘도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CCUS에 앞장서는 기업을 한번 찾아보고요, 투자를 위해서 재무까지 검토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US에 앞장서는 기업의 대표 사례로 DLENC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탄소 포집 국책 연구과제에 참여해서 관련 기술을 보유한 회사예요. 연 100만 톤급의 이산화탄소 포집 플랜트 기본 설계 능력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최근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해 그린환경과 MOU를 맺었어요. 특히 국내 최초 탄소 네거티브 공장을 건설했는데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대산파워가 운영 중인 바이오매스 에너지 설비에다가 탄소 포집 및 활용 공장을 건설하는 공사였었는데요. 바이오매스가 뭐냐? 바이오매스는요, 우드칩을 연소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우드칩이 타니까 탄소가 발생하겠죠? 그 탄소를 포집합니다. 압축해요. 정제를 해서 액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팔아야죠. 팔아서 돈을 또 버는 겁니다. 반도체 세정제, 소화기,
의료용품, 드라이 아이스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과정에 걸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없는 탄소 네거티브를 실현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CCUS 기술은 DLENC가 가진 자원들을 활용하면 더 매력이 생기는데요. 대상파워처럼 탄소 배출 고객사로부터 수주를 받는 거예요. 탄소 포집 설비를 건설하고 운영을 합니다. 탄소를 중간 저장소에 저장한 다음에 액화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서 팔거나 탄산칼슘 등으로 건설 자재로 판다던가 석유화학 제품으로서 활용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돈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 제가 좀 더 들여다볼게요. 기업을 분석할 때는요, 기존 사업은 돈을 잘 버는지, 그리고 저평가인지, 신성장 사업은 매력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DLENC는 작년 영업이익률이 12.5%라는 업계 최고 수준의 실적을 냈는데요. 펀더멘털 지표를 살펴보면은 EV/EBITDA가 2배 이하, PBR 1배 이하, PER 5배 이하인 반면에 ROE는 업계 최고 수준인 약 14%입니다. 이는 DLENC가 동종업계 경쟁사 대비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매출은 연결 기준 작년 7조 6천억, 금년 가이던스 8조 4천억으로 올해 약 10%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는 주택, 플랜트, 토목으로 다각화되어 있고요. 각 사업 부문별 이익률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DLENC만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별도 기준 주택 수주 중에서는 수익성 높은 디벨로퍼와 도시정비 사업의 비중이 53%에 달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같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2.5%가 나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향후 이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에요. 최근 서울 재건축 시장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또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건데 DLENC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브랜드 아크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수주 경쟁을 할 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2030년에는 CCUS 사업을 연간 2조 원 수준으로 수주 및 매출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DLENC의 성장성이 더욱 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매출 규모를 감안할 때 향후 CCUS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지게 된다는 거죠. 계획 중인 CCUS 사업의 확장마저 성공을 거둔다라고 하면은 이제 DLENC는 친환경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CCUS 해외 수주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3월 30일에 호주 비료 제조기업 뉴라이저와 CCS 우선 계약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5메가와트 소형 발전소에서 연간 5만 톤 이산화탄소를 포집, 활용, 저장하는 공장 개념 설계와 기본 설계를 수행하게 되면은 한국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도 지구 온난화를 막는데 일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을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ESG 관련해서는 친환경뿐만 아니라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3월 24일 기존 주식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주주들에게 호재가 되는 내용이죠. 1+1입니다.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주식으로 돌려주는 게 무상증자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현금 배당보다 더 좋습니다. 종합해보면요, 기존 사업이 튼튼한 가운데 신성장 사업의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ESG 경영도 노력하는 모습이 느껴지고 단순히 CCUS만 보지 말고요,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CCUS 기술이 얼마나 지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봤죠. 그리고 투자자의 관점에서 재무, ESG, 신성장 사업까지 예시로 살펴봤습니다. 돈이 되면서 지구온난화도 막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앞으로 더 빨리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붉어져가는 지구를 다시 푸르게 만드는 DLENC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